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등 학원 사용법 알고 학원에 보내고 계시죠? 그냥 보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학원 사용법이 뭐예요? 자, 초등에 학원에 보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책을 사오라고 하고, 그리고 학습을 계속 하죠. 시험도 보고. 그리고 거기서 선생님하고 학습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에서 저학년이나 고학년이나 할 거 없이 이 학원 사용법을 모른다고 하면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소위 전기세만 내주는 학생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내가 어느 학원을 2년 동안 보냈는데 효과가 없더라고. 그 학원 정말 나빠. 그런데 나만 나쁘다고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또 거기서 성적이 오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원이 나쁠까요? 아니면 내가 사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학원을 보냈을까요? 제가 소학원을 많이 보낸 건 아니지만 항상 학원을 보낼 때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가 한 달 정도 되면 뭔가 학원에서 뭐 테스트도 보고 그리고 학습을 한 사항을 쫙 봐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수업은 어떻게 해? 자, 이를테면 수학이라고 하면 이 수학은 너가 푼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그 풀이 방법을 알려준 거야? 학습 들어가서 수업 시간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 처음에 뭐 테스트를 보고 선생님이 어떤 설명을 하고 어떤 형태로 진행이 돼? 이러고 아이한테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아들들은 좀 귀찮아하죠? 그래도 끈질기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물어보면 보통 이제 선행을 하는 학원이나 아니면 아이가 뭔가 풀어가야 되는 뭐 예습을 해야 되는 학원이 있고요. 학원에서 예습보다는 복습을 좀 해야 되는 학원의 형태가 보입니다. 아이를 통해서 물어보면 예습을 해가야 되는 학원인지 복습을 해야 되는 학원인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테스트를 볼 때 아이가 성적이 좋게 나오려면 학원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요. 뭔가 이 문제를 뭐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된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거기에 대해서 좀 틀린 문항을 다시 복습을 해야 된다던가 정확하게 선생님하고 상담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되면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죠. 그런데 학원에 상담할 때 저희도 퍼플 아카데미 상담을 할 때 보면 우리 아이가 잘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이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닐까요? 잘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해줄 말이 없습니다. 아, 잘하실 거예요 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못하실 거예요? 할 수도 없잖아요. 일단은 네, 잘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이분께 뭐라고 상담을 드려야 될지 세세한 디테일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상담을 할 때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받아온 거에 다시 풀려보니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거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는 정말 학원에서 잘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뭐 이 부분을 잘하는 게 한 3가지 정도 된다. 그러면 상담할 때마다 하나씩 물어보세요. 3가지를 모두 다 물어보면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잘 알려주지만 뒤쪽으로 가면 잘 안 알려줄 수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한 명을 상담하는 게 아니라 보통 10명, 15명, 뭐 2반을 맡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상담을 몰아서 하시기 때문에 이 세세한 디테일을 한 어머니께 진을 빼고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또 내가 상담의 마지막 끝번이라고 하면 선생님은 이미 많은 어머니들한테 지치셨기 때문에 상담회 할 때 대충 그렇게 알려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반드시 몇 번을 같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을 할 때 뭐 성적표가 나올 때라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상담이 오셨을 때 아니면 상담이 안 온다고 하면 데스크에 전화해서 누구누구 엄마인데 제가 상담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선생님이 좀 편하신 시간에 전화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친절하게 선생님께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학원에서 중점으로 가르치는 교육을 파악을 하셔야 되죠. 자, 똑같은 수학 선행학원도 학원마다의 교육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느 학원은 개념 위주로 개념을 정말 아이한테 제대로 인지시키는 학원이 있고
어느 학원은 유형별 문제를 많이 풀려서 개념을 인지시키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와 학원의 공부 형태가 맞는지 처음에 학원을 옮기고 3개월 정도는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 지속적으로 볼 때 무엇보다도 좀 중점으로 봐야 되는 게, 내가 이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학습 목표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전혀 엉뚱한 말을 하시는 학부모님도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온라인이라서 정말 세세하게 퍼플 아카데미에서 교육 가이드를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무조건 학습을 그냥 시키는 거예요. 계획표에 나온 대로 학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학원에 보내는 경우에는 학원에서 숙제로 가져온 거 숙제해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전기세만 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담을 할 때 긍정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정말 잘할 수 있어요. 뭐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안 좋아해도 좋다고 하세요. 왜냐면 선생님 좋다고 하는데 싫어하실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그쵸? 선생님 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너무 따라요. 하나라도 노하우를 배우려면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아야겠죠? 이렇게 선생님하고 능동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선생님들이, 그 학원에서 오래 있는 선생님들은 그 학원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아이들도 대부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잘 파악하십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학원에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세세한 팁을 정말 많이 주세요. 뭐 이를테면 미리 이 부분만 복습을 하세요. 전부 다 복습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꼭 보고 오세요. 이렇게 세밀한 팁으로도 주세요. 그래서 그 학원에 보냈을 때 그 학원이 유명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5, 6년 지나서 아웃풋이 나와서 뭐 10년, 20년 하는 학원은 분명히 그 학원이 잘 되는 이유가 있고, 10년이 넘게 아웃풋을 내고 학생들이 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알려고 하세요. 긍정적으로. 처음에 딱 학원 보내놓고, 야, 거기 왜 그러냐? 뭔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 귀에 딱 꽂혀요. 여기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학원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안 들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아이가 잘 들어야 잘 배워오죠. 그런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초등은 반드시 이 학원 사용법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전기세만 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